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최종 모델 탐색에 대한 실습을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델들을 쫙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 중에서 최종 모델을 이렇게 탐색을 하는 이런 실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실습 데이터는 이번에는 이제 케이글 타이타닉 데이터에 대한 이제 대회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고 처리하고 머신러닝 모델 학습하고 최종 모델 선택하고 최종 학습을 이제 하고 결과 제출하는 이런 순서로 쫙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실습에서 이제 케글 타이타닉 대회를 할 텐데요. 이제 케글은 이제 뭐냐? 케글은 그 이제 머신러닝 이제 데이터들과 그것에 대한 그, 그 대회를 이제 개최를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케글의 이제 대회들, 데이터들과 대회들이 쭉 올라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각각의 어떤 사람들은 뭐 상금을 이제 받기도 하고 또는 이제 어떤 랭킹 스코어를 이제 얻어가지고 점점 데이터에서 뭐 우승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여러 대회에서 이제 뭐 대회가 이제 병렬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여러 대회에서 우승하면은 그 사람의 이제 실력이 이제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식의 이제 그 머신러닝 대회들을 개최를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사이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캐글에 이제 먼저 여러분께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어, 여기 캐글닷컴으로 이제 들어가 접속하셔서 이제 레지스터 이거 클릭하셔서 이제 회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원 가입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컴피트 그러니까 어떤 대회를 이제 대회를 클릭하셔서 여기 컴피티션 중에서 이제 여기 타이타닉 이 부분을 이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타이타닉 맨 앞에 뜨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타닉이 뭐냐면은 그 우리가 파이썬 할 때 이제 헬로 월드 치듯이 가장 이제 캐글에서 튜토리얼로 이제 쓰는 이제 그 대회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타이타닉 이제 대회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테일의 여기 제목을 한번 볼까요? 타이타닉 머신러닝 프롬 디제스터 이건데 사실 이제 뭐 이렇게 긍정적인 좀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이타닉 이제 이 이제 영화에도 있듯이 이렇게 대서양을 이제 횡단하다가 이제 침몰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서 탄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데이터가 정보가 있고 이 사람이 결국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러니까 데드 or alive의 이제를 이제 예측을 하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피처를 가지고 이런 이제 데이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최종 모델도 이제 탐색을 하고 실제로 여기서 그 결과를 이제 예측 결과를 제출을 해가지고 그 우리의 이제 어떤 모델에 대한 평가도 이제 받아보는 이런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닉 컴피티션 아까 전에 타이타닉 클릭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조인 컴피티션 그러니까 이미 로그인 해놓은 상황이어야 됩니다. 조인 컴피티션 이제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버뷰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탭에서 뭐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요 타이타닉 데이터는 크게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개 파일로 이루어져 있고요. CSV 파일로 이루어집니다. CSV 파일은 이제 그 컬럼 세퍼레이티드 이제 밸류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값들이 이제 콤마이 아니고 콤마요. 콤마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엑셀 파일로 열면은 쫙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볼까요? 보는 데이터들이 이게 그 앞에 이제 네 줄만 갖고 왔는데요. train.csv 파일 보면은 이제 패신저 아이디, 서바이브드 이걸 예측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패신저 1번이 이런 이제 P클래스, 뭐 네임, 섹스, 그다음에 에이지, 뭐 시빌링, 그다음에 이제 뭐 팔치, 뭐 티켓, 페어, 카빈 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 아이디는 이제 어차피 상관이 없고요. 거의 아이디는 뭐 유의미한 정보가 아니고 요 나머지 정보들 결국 가지고 요 서바이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예측하는 게 이제 그 타이타닉 모델의 이제 대회의 그 분류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테스트 데이터 보면은 테스트에는 일단 서바이브가 없어요. 그쵸? 이제 패신저 있고 P 클래스 있고 네임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정보들은 이렇게 있는 환자들 앞에 이제 891명까지가 이제 테스트 트레인으로 주어지고요. 나머지 이제 한 200명 정도, 약 200명 정도 가량이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주어지는데 테스트 데이터 셋은 이제 이
데이터만 있고 결국 이제 서바이브 정보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서바이브 정보를 이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제 그 나머지 정보와 서바이브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우리가 주어진 테스트 데이터에서 예측을 하고 그럼 예측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측 결과 값을 이제 이런 서브미션 이런 형태의 이제 892번은 우리가 서바이브 예측하기로는 죽었다. 그 다음에 893번은 살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예측을 한 이런 결과를 그 다시 업로드를 하면은 그 타이타닉 그 스케글에서 이 업로드한 우리 예측 결과 값을 평가를 해서 정확도를 계산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타닉의 이제 대회의 이제 흐름이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모든 그 레이블 정보와 그 다음에 피처 정보를 다 준 다음에 여기서 모델을 알아서 만들어 봐라. 그 다음에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셋 그러니까 피처만 있는 테스트 데이터셋을 줄 테니까 거기서 너희가 예측 레이블을 이제 예측을 하고 그 예측 레이블을 이제 아이디와 이제 예측 레이블 값으로 쭉 해서 이런 CSV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면은 우리가 평가해서 너희 등수를 알려주겠다. 요게 이제 카이탄이 대회입니다. 케글 대회고요. 그래서 이제 타이타닉 컴피티션에서 이제 또 다른 노트북 탭을 보면은 이미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나는 이렇게 분석했다는 것을 그 파이썬 노트북 있죠. 그 노트북 파일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좋아요, 결국 이런 것들이 뭐 좋아요겠죠. 좋아요가 많은 이제 그 이 노트북을 이제 클릭해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분석을 잘 해놓고 또 좋은 모델 만들어 놓고 점수도 좋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자기가 공개해서 결국 자랑을 한 겁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 타이타닉 이제 그 대회는 이미 대회가 끝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겠죠. 근데 일부 이제 비공개 대회들이 있고 아직 진행 중인 대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진행 중인 그 대회들은 이제 그 대회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최상위 랭크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제 노트북은 공개하지 않겠죠. 이제 뭐 일부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 지식 공유를 위해서 공개를 하겠지만, 근데 타이탄이 이미 다 대회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제 이런 어떻게 모델을 내가 이제 개발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노트북들이 쫙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노트북들을 열어서 보고 그 노트북들을 우리가 또 실행을 해볼 수가 있는 이런 그 어떤 집단 위성의 이제 그 커뮤니티를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클릭해서 실제로 그 어떻게 이제 분석을 했는지 딱 잘 보면은 코드를 이제 리뷰를 해보면은 여러분 실력이 많이 늘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다음에 뭐 질의응답 탭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더보드 탭은 실제로 이 점수가 얼마고 순위가 얼마냐, 몇 등이냐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있는 리더보드 그 점수와 순위의 정보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브웨이 프레딕션은 나중에 우리가 예측 결과를 이제 만들어 놓고 여기도 요걸 이제 클릭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뭐 클릭해 볼 필요는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노트북을 실제로 만들어 보고 이제 실행해 보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케글은 이제 무료 주피터 노트북 서버를 이제 서비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개인 컴퓨터에서 노트북을 이제 서버를 이제 실행하고 이제 그 노트북을 이제 코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케글에서 이제 그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케글에 있는 그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쓰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 이제 이 주피터 노트북은 이제 그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실제로 노트북이 돌아가는 이제 이런 노트북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버를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 이제 결국 웹 브라우저의 뭐 이렇게 크롬이나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이제 엣지 같은 이런 웹 브라우저 접속을 위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접속을 위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노트북에서 컨트롤 엔터 쳐가지고 이제 그걸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쭉
코드가 이렇게 쫙 실행이 되잖아요. 실행될 때 이제 로드가 어디 걸리냐면은 웹브라우저에 걸리는 거 아닙니다. 웹브라우저에 걸리지 않고요. 서버의 그 노트북 서버 프로그램에 이제 걸립니다.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는 이게 그냥 접속만 할 뿐, 얘는 접속만 할 뿐이고 이 서버가 실제로 실행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그 CPU나 이제 램 같은 그 하드웨어를 이제 과하게 쓰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할 때 실제 작업에 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서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캐글이 이제 이 주피터 노트북 서버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 이 서버 컴퓨터 위에서 이제 이게 돌아가는 서버를 제공해주군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하면은 그 개인 컴퓨터에서는 그 우리가 어떤 그 머신러닝 트레이닝을 했어요. 머신러닝 학습을 하면은 우리 개인 컴퓨터가 엄청 느려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피터 서버 노트북 서버라는 프로그램이 개인 컴퓨터 이제 위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웹 브라우저는 여기 접속만 해줄 뿐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캐글 주피터 노트북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캐글 서버 컴퓨터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뭐 이제 미국 어디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데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 서버를 이제 얘가 하나를 띄워주고 이걸 우리가 접속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웹브라우저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코딩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과부하 걸리는 로드가 많은 그런 작업을 이제 실행을 했어요. 파이썬 노트북에서. 그러면은 우리 컴퓨터가 느려질까요? 우리 컴퓨터 안 느려져요. 우리 컴퓨터로는 이렇게 그냥 이제 이게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화면이 뜰 뿐이지 과부하 걸리고 있으냐 하는 화면이 뜰 뿐이지 실제로 이제 과부하 걸리 작업이 돌아가는 부분은 이 주피터 노트북 서버가 설치된 이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띄워지고 있는 그 서버 컴퓨터가 이제 로딩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리소스를 이제 공짜로 제공해주는 컴퓨팅 리소스 공짜로 제공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완전히 땡큐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땡큐인데 이런 서비스를 이제 캐글에서 이제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캐글의 노트북 서버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가 이제 여러분 이제 콜앱이라고 이제 구글 콜앱 여러 써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예. 구글 콜앱 같은 경우가 이런 이 주피터 노트북 서버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구글에서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콜앱이나 아니면 이런 캐글의 이제 주피터 노트북 서버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 이 콜앱이나 이제 GPU와 그 다음에 이 TPU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딥러닝 전용 이제 프로세스 유닛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개인 컴퓨터가 굉장히 예를 들면 뭐 굉장히 가벼운 이런 컴퓨터들 있잖아요. 가벼워서 이제 가벼움을 이제 추구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컴퓨팅 파워가 좀 약한 이런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옛날 컴퓨터들에서도 이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 서버 이 캐글이나 이제 콜앱에 이제 서버를 사용한다면은 주피터 노트북 서버를 사용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개인 컴퓨터 위에서 주피터 노트북 서버 설치하고 웹브라우저를 접속해서 한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가벼운 컴퓨터나 이제 컴퓨팅 파워가 능력이 떨어지는 컴퓨터들은 굉장히 느려지겠죠. 뭐 10시간, 20시간 걸리는데 이 캐글 컴퓨터 서버를 이제 이용한다면은 이 우리가 이제 개인 컴퓨터가 이제 성능이 낮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 서버가 이제 돌아가는 부분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 서버기 때문에 뭐 2시간, 1시간, 뭐 10분, 20분 이렇게 짧게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캐글의 무료 노트북 서버는 굉장히 사용자 입장에서 땡큐한 것이다. 예,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글에서 이렇게 노트북을 이제 생성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캐글 이쪽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 그 점 세 개 이제 클릭하셔가지고 노트북을 이제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노트북이 나오고요. 뉴 노트북을 이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랭귀지는 파이썬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노트북을 이제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기본 템플릿 뭐 어쩌고저쩌고 적혀 있는 이런 노트북이 뜹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리 이제 노트북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불러 와서 여러분이 그 위에서 뭐 수정을 좀 더 해보시던가 실행해보는 작업을 이제 돌리고자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제가 이제 그거를 제 노트북 만들어 노트북 파일을 그 깃허브에다 올렸어요. 그래서 깃허브에 있는
예, 제 노트북 파일을 이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화면에서 아까 크리에이트된 노트북 화면에서 파일 누르시고 load from URL 요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요런 화면이 뜨거든요. 요런 화면이 여기서 요 링크를 입력하라는 부분에다가 요 부분에다가 이 주소를 입력을 하시겠어요. 예,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잘 하세요. 하셔서 그 다음에 이게 load from URL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깃허브에 올려놨던 제가 이제 그 파이썬 타이탄이 이 머신러닝을 작업했던 그 노트북 파일이 이제 로딩 되게 됩니다. 이렇게 로딩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이제 여러분이 이름을 지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마이타이팅이라고 이름을 이제 지어 주시고 그 파일 이름을 지어 주시고 노트북 파일 이름을 지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add 데이터를 이제 클릭해 주시겠어요. 이게 add 데이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결국 이제 지금 다 뭐냐면은 캐글이라고 하는 캐글의 그 서버 위에서 지금 주피터 노트북 이 파일이 실제로 여기 실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파일이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요 캐글 서버 위에 있어요. 내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컴퓨터 위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주피터 노트북 서버 위에 파일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아까 전에 캐그 우리가 그 타이타닉 데이터도 봤죠. 타이타닉 뭐 어쩌고 어쩌고 CSV 트레인 점 그 다음에 테스트 점 CSV 이런 파일들도 지금 캐글의 어떤 컴퓨터 그 서버 컴퓨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노트북 파일에서 이 서버 컴퓨터에 이 파일을 접속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제 링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이 add 데이터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add 데이터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이 화면에서 이제 이 컴피티션 데이터를 이제 클릭을 하셔서 이 타이타닉이 앞에 떠요. 거기서 add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그 노트북 그 캐글 서버 위에서 노트북 파일과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봤던 train.csv, set.csv가 어떻게 보면은 연결 링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 파일들이 이렇게 링크가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풋이라는 폴더에 이 파일들이 이렇게 이 노트북 파일과 이제 링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접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 링크까지 다 하고 run all을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cancel run 하면서 아무튼 쭉 실행 중이라는 게 보여져요. CPU가 그래서 이 하드 CPU 램 이게 그러니까 캐글 서버에서 우리 가상 컴퓨터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건데 이 CPU가 지금 최대 부하까지 걸려 있다. 빨간색 맥스멈까지 이제 최대 부하 지금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게 나와요. 한 약 뭐 3분 정도 이제 걸리거든요. 3분 정도 이제 걸리면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끝나면 되면은 이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히 이제 이 코드 내용을 보겠지만은 그 나중에 우리의 이제 모든 결과를 이제 서브미션 CSV 파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생성이 되면은 이제 모든 이제 이 주피터 노트북 그 파일 셀들이 다 실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 파일을 그 캐글 아까 그 대회에 마이 서브미션에 업로드하면은 그 리더보드에 우리 점수가 이제 찍히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코드 리뷰를 해볼게요. 먼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불러와야 되는데요. 예, 데이터 이렇게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할 거예요. 데이터 불러오고 관찰해보고 데이터를 처리해보고 그 다음에 최종 데이터를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 학습하고 학습 결과 분석해서 최고 성능 모델로 이제 재학습하고 결과를 이제 저장해서 제출해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데이터를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은 아까 전에 우리가 인풋 폴더에 타이타닉의 이제 train.csv 요것이 이제 아까 링크가 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파일로부터 이제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겠다. 이런 코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의 이제 쉐입과 이제 테스트 데이터의 쉐입을 이제 출력을 해본 겁니다. 트레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 891명,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그 엑셀 파일로 보면은 891명 곱하기 12 이제 피처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이 트레이닝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는 이제 418 에다가 이제 12 디멘전을 갖고 있는 게 11 디멘전 갖고 있는 게 이제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왜 아까 전에 이게 디멘전 하나가 차이가 난다 그랬죠? 하나가 이제 그 서바이브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 데이터에서 그 디멘전 하나가 더 적은 겁니다. 아무튼 이 두 개를 이제 이렇게 잘 합쳤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관찰하기 보니까 이제 그 총 이제 12개의 이제 디멘전 칼럼이 있어요. 그 전체 환자가 아니고 전체 이제 탑승객은 이제 1,309명이고요. 그중에 트레인 탑승객이 891명, 테스트가 이제 418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서바이브를 이제 예측하는 겁니다. 서바이브가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 생존했는지, 사망했는지를 예측을 하는 거고요. 결국 이게 타겟 베리어블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타겟 베리어블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사용하는 이제 피처들입니다. 특성들이고, 이제 보시면은 뭐 나이가 있고요, 객실 번호, 그러니까 배에서 뭐 어떤 객실에 묶었었는지 이 얘기고, 임박크들 탑승 항구, 그러니까 여기 타이타닉 이렇게 있잖아요. 타이타닉 어떤 항구에서 이렇게 뭐 그러니까 그 유럽의 어느 지역을 이렇게 들렀다가 뭐 미국으로 가는 이런 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항구에서 사람들이 탔는지 요 탑승 항구고요. 페어는 이제 탑승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비행기 보면은 뭐 이제 비즈니스 이코노미 뭐 이제 퍼스트 클래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석료가 얼마였는지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네임 이름인 정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팔치 이거는 이제 합계 탑승한 부모 아이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 수를 얘기하겠죠. 패신저 아이디는 이제 말 그대로 승객 아이디고요. 이거는 이제 뭐 약간 그 불필요한 정보입니다. 사실 아이디 뭐 우리 거의 의미 없는 이런 정보들이고요. 그다음에 P클래스는 좌석 등급. 탑승료랑 이제 좌석 등급이랑은 완전히 일치하진 않나 봐요. 아마 비싼 탑승료가 이제 좌석 등급도 높겠죠. 근데 완전히 일치하진 않나 보고, 그다음에 그래서 등급이 또 따로 있고, 뭐 비즈니스, 뭐 이코노미 그런 거 같이 비행기로 치면, 그다음에 이거 탑승료는 또 요금이 따로 있고, 이렇게 다른 정보들이 있고, 이렇게 섹스 성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함께 탑승한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수네요. 이거는 이제 부모 아이의 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부모 자식의 이제 이런 관계인 것 같고, 이거는 형제자매나 아니면 배우자 수 이런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티켓 번호. 예. 티켓 번호에 따라서도 이제 약간의 어떤 정보가 있는가 보죠. 예,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 생존했는지 사망했는지를 이제 예측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이제 보시면은 숫자 데이터는 6개들이 있고요. 이제 뭐 패신저 아이디, 서바이브 아이디, P클래스, 그러니까 뭐 좌석 이제 이런 거랑 이제 나이, 뭐 몇 명이 같이 동행했는지, 그다음에 페어 요금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이제 뭐 이름이나 이제 성별, 그다음에 어떤 티켓 번호인지, 그다음에 카빈, 뭐 어떤 항구인지, 뭐 항구 어디 항구인지, 그다음에 뭐 위치가 어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은 어떤 카테고리 데이터들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처리를 한 걸 보면은, P클래스 좌석 등급을 좌석 등급별로, 요거는 그냥 이제 그 만든 함수가, 그러니까 클래스 1, 2, 3가 있네요. 클래스 1이 서바이브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1등급일수록 생존 확률이 높네요. 3등급은 생존 확률이 낮고요. 썩 사회적으로 이제 유쾌하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그 좋은 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존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이제 객실 번호와 근데 서바이브의 관계를 봤더니, 객실 번호는 이제 뭐 앞자리 같은 걸 따면은 앞에 N으로 시작하거나, 그러니까 NT 뭐 GC 이런 게 그 뭐 비행기에서도 이제 A, B, C, D 이렇게 앉잖아요. A, B, C, D, E, F 이렇게 뭐 창가 좌석, 그다음에 여기도 창가 좌석, 뭐 F, 그다음에 이렇게 뭐 몇 명 뭐 이렇게 해서 앉잖아요. 예.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배에서도 이렇게 위치가 있으면은 여기가 뭐 A 구역이라든가 T 구역, 뭐 C 구역, D 구역, D 구역 뭐 이런 구역인 것 같아요. 카빈 객실 번호. 그래서 객실 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개 이제 아이디 코드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매핑을 몇 개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뭉쳐서 봤을 때 뭐 카빈 이제 0번 위치에서는 이제 생존율이 낮고, 다음에 6번 위치에서 생존율이 좀 높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매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그 이렇게 데이터를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상당히 이제 음, 이렇게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T라는 좌석 같은 경우에는 카운팅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밖에 이제 T라는 이제 카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처리를 해줘야 돼요. 데이터를 이제 이게 이 트레이닝을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사실 그 데이터 처리 부분이 5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봤을 때 머신러닝 모델을 실제로 이제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안 돼요. 데이터가 이제 잘 그 정형화된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기만 하면은 이제 머신러닝 이제 뒤에 하는 부분은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냥 음, 획일적인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처리 부분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어떻게 보면은 인사이트도 많이 필요해요. 아, 나는 이 데이터를 딱 이해를 해가지고 N이랑 T가 뭘까, A가 뭘까, G가 뭘까, 위치별로 이제 ACT가 다른가, 이걸 어떻게 잘 가공하냐에 따라서 사실 그 이 머신러닝 모델 성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머신러닝 이 말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쓰레기 입력이 들어가면 이제 결국 쓰레기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입력 부분을 어떻게 잘 만들어 주냐가 결국 사실 그 최종 결과 성능 결과를 이제 크게 좌우하지. 이 머신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성능을 좌우하는 폭이 적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데이터를 잘 정형화시키는 과정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카빈 객실 번호가 이제 이런 식으로 부여가 돼 있었는데 몇 개는 이제 묶어주고 이렇게 T랑 N은 묶어줘서 1015개를 이제 0번이라고 붙여주고 A랑 G는 이제 그 서바이벌 레인이 비슷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묶어줘서 27개명을 이제 1번이라고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지금 좀 더 이제 가공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코드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맵을 했다는 거죠. 맵이라는 단어는 이제 n을 t로 바꿔줬고 n을 0번으로 바꿔줬고 t를 0으로 0으로 바꿔줬고 a를 1로 g를 1로 이런 식으로 바꿔줘서 결국 그 데이터 카빈을 이제 처리를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임바크 탑승 항구도 마찬가지로 SQCN n은 지금 그 난 베리어블 NA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런 이제 NA 베리어블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 타이타닉에서 어떤 탑승객을 봤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NA 베리어블, NA로 이제 나타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두 명이 어디서 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어사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C가 지금 제일 많기 때문에 어, 예, C가 제일 적기 때문에 C로 이제 어사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C가 지금 다 생존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C로 어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널 베리어블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굉장히 데이터 처리에서의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예, 일단 C로 그냥 처리를 했다. 예,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탑승료도 마찬가지로 그 이렇게 그룹을 나눠 가지고 탑승료가 이제 8보다 작을 때 0번 그룹, 8보다 크고 16보다 작을 때 1번 그룹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 지금 탑승료도 이제 예, 나눠줬어요. 예, 이렇게 그룹을 나눠준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 데이터 처리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파치 합계 탑승한 부모 아이 수인데요. 이제 가족이 이제 있는 이런 탑승한 부모가 아이가 있는 사람들이 생존율이 오히려 낮대요. 그러니까 패밀리가 많을수록 네, 패밀리가 적을수록 이제 생존율이 어느 정도 이제 높기 때문에 이런 걸 패밀리 사이즈에 대해서 또 그룹핑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예.
패밀리 사이즈가 이제 0인 사람은 0번 그룹, 그다음에 뭐 1인 사람은 1번 그룹, 1인 사람 1번 그룹, 2명인 사람도 1번 그룹, 3명인 사람도 2번 그룹, 4명, 5명, 6명인 사람 3번 그룹, 이런 식으로 또 매핑을 해준 겁니다. 이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름은 이제 성이 있잖아요. 성이 같으면 이제 어 가족이겠죠. 이제 가족이 이제 생존했느냐 안 생존 안 했느냐 여부를 가지고 또 이제 이런 패밀리가 이제 생존했느냐 안 했느냐, 예,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 생존한 사람이 있는 패밀리에 있는 사람은 생존율이 또 높을 이제 이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처리를 해준 겁니다. 참고로 이제 요 데이터 처리 분석은 예, 어떤 저도 노트북에서 이제 참고를 많이 해온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신분, 이렇게 신분을 보면은 이제 뭐 이게 뭐죠? 이제 이게 이거는 뭐 장군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캡틴 이런 뭐 선장 이런 군인이나 선장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미스터, 그다음에 닥터, 그다음에 뭐 미스, 이제 미시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또 여성인지 남성인지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눠줬어요. 예, 매핑을 또 이렇게 했던 거죠. 캡이라는 사람은 이제 0번 그룹 이렇게 해서 그룹별로 또 이제 매핑을 해줬고요. 남녀도 이제 마찬가지로 남자 여자로 이제 그룹핑을 이제 해줬고, 여자가 이제 확실히 생존율이 훨씬 높네요. 예, 남자는 더 많이 생존율이 굉장히 낮고요. 함께 탑승한 이제 형제자매가 있냐 없냐로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또 정보를 나눠줬고요. 그룹을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계속 처리를 해주면서 정리해 준 겁니다. 티켓 번호를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또 분류를 또 해준 겁니다. 이렇게 그룹핑을 또 해줬고요. 그다음에 나이를 기반으로 해서 나이가 이제 8살 미만 8살보다 작으면은 0번 그룹, 8살보다 크고 16살보다 작으면은 1번 그룹, 이런 식으로 나이별로 그룹핑을 해줬고요. 최종 데이터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쭉 이제 모아서 그 테이블 형태로 만든 거고요. 테이블 형태로 만들었고, 우리가 이제 새로 정리한, 원래는 이제 12칼럼 데이터였는데 총 이제 칼럼 수가 18개로 더 늘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데이터들 미싱 밸류들, NA 밸류들도 다 처리를 해줬고요. 이렇게 원래 NA 밸류가 있었는데 요거 값을 아까 전에 뭐 C나 S 같은 어떤 있는 값들로 이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의 별개의 이제 굉장히 독자적인 값들이 있는 것들을 그룹핑을 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들은 이 뭐야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가 된 거고요. 우리가 그때 지난 시간에 실습했던 마치 그 아이리스 데이터 같이 이제 잘 정리가 된 겁니다. 결국 이 데이터를 정리하는 게 저희는 간단하게 지금 넘어갔지만은 사실 굉장히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고, 어떻게 정리하면은 이게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이제 데이터 기업에 이제 취업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많은 일들, 이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은 이 일들을 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 데이터를 우리가 눈을 들여다보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이 과정, 데이터 전처리 과정, 또는 데이터 처리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일들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일을 이제 잘 해서 테이블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완성되기만 하면은 사실 그 이후에 분석은 이제 결국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거의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이 50% 이상, 뭐 많게는 90%까지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체 작업량의 이 부분까지도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들어진 상황을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 코드는 지난 시간 봤던 코드랑 비슷합니다. 결국 이제 14개 머신러닝 알고리즘 대해서 이제 스트레이티파이드 K 폴드를 사용해 가지고 10회 반복 학습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 스트레이티파이드 K 폴드를 세 가지고 그 학습 데이터를 지금 10개로 이제 분할해서 10회 총 포문이 10회 돌게 됩니다. 10회 도는 동안 그 트레인 데이터셋을 이제 그 10폴드이기 때문에 9대1 비율로 해가지고 그 또 전체 트레인 원래 주어진 데이터를 그 트레인 데이터와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으로 이제 테스트셋은 이제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9대1로 나눠서 이렇게 14개 알고리즘을 이렇게 돌리겠죠. 돌려서
그 결과들을 이제 서머리를 하게 됩니다. 14개 알고리즘들은 이런 알고리즘을 썼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 이게 딥러닝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태가 되는 버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XGBoost, LightGBM, 캣부스트라는 이제 알고리즘을 제가 추가를 좀 더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앙상글 기반으로 해가지고 최근 이제 캑을 이런 이제 컴피티션에서 굉장히 많이 우승하는 이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름이라도 들어보시라고 일단 제가 그냥 넣어봤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다루진 않을게요. 자세한 내용 다루지 않는데 이름이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1등을 많이 하는 알고리즘, 딥러닝 또는 이제 이런 부스트, 트리 앙상블 부스트 기본의 이제 XG 부스트, 라이트 GBM, 캡 부스트 이런 알고리즘들이 우승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 14개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 이 우리가 정리한 그 타이타닉 데이터의 최적의 모델인가를 이제 알고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 코드는 이제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결국 이제 어떤 걸 했냐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터레이션을 총 9까지 해서 10바퀴 0부터 해서 9까지 총 10바퀴를 이터레이션을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제 한 거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8번째 이터레이션에서 백인 클래시파이어는 트레인저 에큐러시가 이렇고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이렇고 트레이닝 타임이 이랬다는 것을 이제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요 트레이닝 어큐러시는 볼 필요 없고요. 밸리데이션 에큐러시가 중요하고 트레이닝 타임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는 정도겠죠. 이런 정보는 확인하는 정도고 이제 밸리데이션 에큐러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밸리데이션 에큐러시에 대해서 이렇게 10회, 0회부터 9회까지 이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어서 평균을 내본 겁니다. 평균을 대로 이제 솔팅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14개 알고리즘이 평균에 이제 기반으로 해서 솔팅이 지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캣부스트 알고리즘이 1등이죠. 평균적으로 1등이고요. 2번은 이제 로직 스틸 리그레션이 지금 2등을 했네요. 백인 클래시파이어가 지금 3등을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제일 유력한 우리 지금 크로스 밸리션에서 가장 유력한 정확도가 높은 알고리즘은 캣부스트 클래시파이어, 이게 최적의 알고리즘이다. 최적의 알고리즘인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 통계를 이제 측정을 해보면, 그래서 나머지 최적대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그 아까 통계적인 테스트를 한 겁니다. 윌콕슨 이제 테스트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캣부스트 대 이제 1등 했던 캣부스트 대 2등 했던 로지스트 리그레션 해보니까 지금 p-밸류가 별로 높지가 않네요. 그쵸? 0.5, 0.05보다 작아야 되는데 유의한 게 없네요. 거의 없어요. 요거 유의하고요. 요거 유의하고 유의. 그러니까 요 부분은 유의하고 요 부분 유의하네요. 예. 나머지는 잘 유의하지 않는 정도로 해가지고 캣부스트가 지금 제일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해보면은 캣부스트 클래시파이어가 이제 어큐리시 밸리데이션에 있어서 가장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이것들이 유의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넌시그니픽한 상황이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이런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캣부스트 알고리즘이 지금 최적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 캣부스트 알고리즘을 이제 일단 선택을 하고 최고 성능 모델로, 그다음에 전체 데이터셋이 이제 트레인 라지 X, 트레인 라지 Y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캣부스트 이제 알고리즘을 다시 트레이닝 한 거예요. 왜 다시 트레이닝 했죠? 아까 캣부스트 알고리즘은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9대1로 이제 요 트레인 X, 트레인 Y를 트레인과 9랑 테스트 밸리데이션 1로 나눠서 이렇게 9대 1로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해서 9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해서 9 이렇게 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모델은 이 전체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를 다 써서 모델을 한 번 더 트레이닝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모델 핏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테스트 X에 대해서 우리가 프레딕션을 이렇게 한 겁니다. 모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 결국 이게 지금 최종 우리의 이제 프레딕션 결과고요. 이 부분이 이 결과를 그래서 이제 제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예, CSV 파일로 이렇게 만들겠다. 예, 는 것입니다. 그래서 CSV 파일 이제 내용 보시면은 이제 패신저 아이디가 있고 서바이브가 이렇게 01로 이제 우리가 예측한 것들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892번 테스트 이제 승객은 이제 0번 죽은 걸로 예측됩니다. 893번은 1번 살은 걸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쫙 예측을 한 모델을 가지고 이거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캑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하는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의 모델이 이제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모델이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run all을 하면은 요 모델 CS 파일이 이제 아웃풋이란 폴더에 생기게 되거든요. 여기 요 점 세 개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 우리 서브미션 CS 파일을 이제 우리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다 최종적으로 완료하기 전에 노트북을 저장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를 이제 받아 놓으시고 결과 제출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짝대기 세 개를 이제 클릭하신 다음에 컴피트 이거를 이제 다시 클릭을 하셔서 타이타닉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이 서브 및 프레딕션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서 서브 및 요 부분에다가 이제 우리가 서브미션 CSV 파일 다운로드 받은 거 있죠. 그걸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서 업로드를 하세요. 업로드를 하면은 이제 업로드가 완료됐다 뭐 이렇게 나오고 이제 여기 컴플릿 점수가 뜨거든요. 점수 우리 0.775 에큐러시가 0.775가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점프 투 유얼 이렇게 포지션이라고 이제 이걸 부분 클릭하시면은 그 리더보드로 이동해서 우리 점수가 얼마가 나오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점수가 지금 등수가 9,615등이나 됐네요. 예. 엄청 이제 아까 1등부터 해가지고 한 10,000등 사이로 이제 등수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등수를 올릴 수 있을까? 아까 우리가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를 좀 더 이제 양질의 정보가 들어가도록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우리가 데이터를 들여다 봐가지고 양질 정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해주면은 점수 등수가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최신 모델. 제가 아까 가장 최신 모델 세 가지 소개했었죠. XG 부스트. 이름만 들어보세요. 부스트. 그 다음에 그 라이트 GBM. 그 다음에 캡 부스트. 이런 이제 최신의 모델, 최신 잘 워킹한다고 알려져 있는 최신의 모델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 또 이제 그 점수나 등수를 올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잘 튜닝을 해서 이제 그 점수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XG 부스트라는 약간 전에 우리가 이제 캡 부스트라는 알고리즘을 이제 골랐잖아요. 이 알고리즘을 고른 다음에 이 캡 부스트 알고리즘에 여러 개의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어요. 네, 그런 파라미터를 잘 조정을 해가지고 그 이제 그 모델을 좀 더 이제 튜닝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델 점수 등수를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캐글 타이타닉 대회에 대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봤고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예. 예, 그 내용 자체로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거기서 우리가 주어진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예측을 해가지고 그거를 업로드하면은 그 캐글에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점수를 매겨준다, 등수를 매겨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14개 모델을 지금 써봤고요. 14개 모델을 써가지고 교차 검증을 통해서 가장 좋은 베스트 모델을 선택을 해서 그 모델로 그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예측을 해서 그 예측을 제출한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럼 오늘 이렇게 실습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